아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는 것도 그 참 어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은 좀 수준이 같게 가는지 아니면 좀 더한지 그런 정도예요. 국회 한번 가봅시다. 뭐 요즘에 국회의장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던데 이걸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그 전에 배준영인가요? 국민의힘 의원 질문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 참 재밌는데 그거 한번 보면서 머리 한번 식힙시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이 의원님들께서 다짐했던 의정활동의 모습이 맞습니까?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민주당 아이, 완전 코미디네, 코미디. 서로 짜고 한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열고 지금까지 항상 이어져 온 전통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와서 하죠.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하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속해 있는 국회의 의장이니까 뭐 발언할 때 나와서 인사하고 끝나고 들어갈 때 인사하고 합니다. 근데요. 인사를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국회에서 보면 왜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대정부 질문 같은 거 하고 막 본인이 도취돼 가지고 그냥 들고 이렇게 딱 내려가다가 의장이 인사 안 합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자기가 국회의원 대접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만큼의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예요.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이죠? 예. 이게요. 오늘 이제 뭐 정치 개혁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회의원이 이른바 당내 권력자와 대통령에게만 줄을 잘 서면 되기 때문에 저런 행태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공천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잖아요. 저렇게 못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당원들이 보고 있는데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권력자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발언을 해서 마음에 들게 되면 다음 공천을 받으니까 공천 받은 사람이 유리한 지역에 가면 당연히 당선되기 때문에 저런 무례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걸 못하게 하려면은 중앙당이 가지고 있거나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천제도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국회 저렇게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몰상식한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저게 가능하냐?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당대표한테 잘 보이면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왜 다음에 한 번 더 국회의원 해야 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저렇게 하면 본인도 이제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 대접을 못 받지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 들고요. 전 유상범 의원에 대한 평가는 제 스스로도 끝났는데 국민들의 평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아주 유치한 그런 언사가 있었죠. 저는 아마 뿌리 깊게, 왜냐면 되게 즉문즉답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그 즉흥적으로 나왔어요. 공부는 내가 당신보다 잘하지 않겠냐. 본인이 서울법대에 나왔거든요. 검찰로 엘리트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너네보다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약간 머쓱한지 국회법은 이렇게 달던데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물론 정청래 의원도 뭐 이름을 얘기하라 옥신각신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있겠지만 유상범 의원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 아들이 아빠 요즘은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부끄럽다고 하면서 나중에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푸는 방식인가요? 그러면 입에 발린 존경하는 국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라고 하지 말고 존경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존경도 없는데 왜 인사도 못하면서 왜 존경한다는 말은 합니까? 이거 모순 아닌가요? 오히려 속내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님, 저 유상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두 분을 골라내고 있는 최상면 특검법을 지근지근 씹어보겠습니다. 이런 속내 아니에요. 아니 사실 저도 여러 이렇게 조직이나 공공적인 장소 가다 보면 그 회의를 주재하는 분이나 또는 그 기관의 장을 싫은데 마주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적 영역, 만약에 술자리면 모른 척하고 도망갈 수 있겠어요. 또 쌩깔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말하는데 공공장소에서 맞추면 목례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저도 나름 거칠게 살아왔다고 이런 직도 봤는데 저 같은 사람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춥니다. 어쨌든 그 기관 또는 그 공공적 장소에서의 어떤 수장 또는 그 기관의 대표자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분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는 게 맞으니까 목례라도 해야죠. 목례라도. 정중하게 인사하기 싫으면. 너무 유치하고요. 근데 유상범 아까 그 인터뷰 때 곽규택도 그렇고 유상범도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만방자 뭐 아나무인이 생활화된 것 같아요. 공부를 제일 내가 공부도 잘했다라는 조롱. 근데요 지금 정말 박정희 정도한테도 그런 짓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유상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적입니다. 예. 일단요 한영숙님 유상범 몰상식이 도를 넘네요. 당신 자녀들이 저 모습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정은주님 존경하기는 하냐 국민을 유상범 기억해 주마. 이런 글 주셨는데요. 유상범 의원만 그런 거 아니에요. 김승수 의원도 인사 안 해요. 나중에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이 실토합니다. 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님한테 인사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한 거죠. 우리 의장한테 인사하지 말자.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거든요. 김승수 의원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대구 북구울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울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은 민주국가의 국회가 아닌 일당 독재국가의 국회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이 강탈, 걸핏하면 거대 야당이 힘자랑을 하면서 마구 던지는 막다바식 특검과 탄핵,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각종 정치적 악법. 정말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본회의에는 합의 안 된 쟁점 법안은 상정 않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특검법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기당 대표의 사법처리 회피를 위한 방탄과 저는 지금 어떤 걱정을 하냐면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있는 대로 나라를 찢어 발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내 권력 유지만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절단나도 상관없다. 더 갈라져도 상관없다. 심지어 전쟁이 나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지금 나온 두 사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짓이 단순히 인사를 안 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나라를 최대한도 갈갈이 찢어놓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직적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고백해버립니다. 들어보시죠. 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 시키는 대로 왜 의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십니까? 민주당 시키는 대로 아니고요. 순서에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앞뒤가 안 맞게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죠. 애초부터 오시지 말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들어가시죠.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께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의사 진행에 앞서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호 의원님 이제 들어가시죠. 저도 의사 일정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우원식 의장 너무 점잖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안진걸 소장님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면 좀 따끔하게 꾸짖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막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선거했던 민주당 안팎 인사들이나 당원들이 좀 더 단호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바랬던 것이죠. 거기서 근데 우원식 의장 스타일이 워낙 점잖아 가지고 아마 저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최소한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목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좀 더 아주 더 단호하고 따끔하게 그 잘못된 행태를 지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잘하고 있는데 왜요? 잘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의장이 이게 다른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듯이 좀 편파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중간에 그 최상병 특검 법안을 지금 상정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연히 자기가 원내대표니까 대표에서 가서 의장한테 항의할 수 있는 거고 저 정도 항의와 저 정도로 뭐 알았다 이제 들어가시라 의사일정 진행하겠다 신사적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근데 저는 아니 그 김철근 총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예. 저걸 보면서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따지는 건 좋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근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의장한테 인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국회의장이라면 추경호 대표님 일단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의 존엄과 권위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아예 작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원내대표가 나서서 의장한테는 인사하고 따질 것 따지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마디 못하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보다 의사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따끔한 한마디가 상대가 수용하고 뭐 그 들을만한 얘기다라고 해서 수용이 되면 좋은데 거기서 반대로 더 치받고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정쟁만 더 세지거든요. 내가 아니 보기에. 뭐 점잖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국회의 발언은 다 역사에 남는 거고 그럼요. 예. 기록에 남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런 나라 망신시키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한마디는 지적해야지 인사 안 합니까? 뒤에는 안 합니까? 이걸로만 끝내가지고는 그건 아쉽다 이거죠.
추미애 의장이 되는 효과를 지금 충분히 나는 보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추미애 의장이 했으면 의사 일정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원식 의장 스타일로는 이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추미애 의장하고 경쟁을 했던 그 효과 때문에 상당히 강공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측면도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국회가 그러니까 이제 대화와 타협이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상대방 여야 의원들 앉아 있을 때 존경하는 장윤미 의원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 없을 수 있죠. 그래도 그 말을 하면서 일단 자기 자신을 가라앉히고 우리 이제 대화해보자. 그래서 존경하는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그게 다 사라지고 심지어 국회에서 존경하는 뭐 존경하지 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맞아. 부산이대이님 생긴 건 부모 탓이지만 인상은 내가 만듭니다. 저 사람들 인상 더러워서 못 봐주겠습니다. 부산이대이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면서 보셨군요. 보수형님 TV께서 아까 2번이나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나요? 네.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국회에서 잠을 잤나요? 밤샘 토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은 집에 가서 잡시다. 국회가 숙박업소입니까? 그렇게 글을 올리셨던데 또 이런 글도 올리셨어요. 김철근 총장님 혹시 국회 청원하셨습니까? 답하기 힘드시면 노래 한 곡 하세요. 방송 처음에 나온 탄핵 열차송이요. 예. 국회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참 보면서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제 뭐 장윤미 변호사님, 네.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굉장한 권능이 있는 조직이고 제가 박상훈이라는 정치학 박사분의 책을 요 근래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말의 힘 뭐 등등에서 정치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설파를 한 그런 강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지금의 최소한 현재 정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강대강으로 치솟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멸하고 그게 또 어쨌든 뭐 각 당에서 소구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이건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박병석 의장님, 국회의장님 마지막에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정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본인이 평생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남은 마지막 글귀가 그러니까 마음에 남은 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국민은 이제 중도층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그런 게 사라진 모습. 국회의장한테 인사 안 하는 게 자존심 세우는 겁니까? 이게 무기력, 무능력한 국민의힘의 어떤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고자 하는 아주 마지막 이제 안간힘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이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죠. 이렇게 계속 대화하면서 법안 처리를 늦추는 건데 그것도 이제 오늘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5분의 3이면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180석 이상이니까 오늘까지인데 하려면 그거라도 좀 제대로 해야죠. 방금 전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필리버스터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필로우 버스터다. 필로우 베개라는 뜻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가지고 필로우 버스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게 뭡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형님 TV가 국회가 숙박업소냐? 집에 가서 자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에이, 기분도 쑥쑥한데 탄핵열차송이나 한번 들읍시다. 가세 탄핵열차여 많은 국민들의 영혼을 담아 정의는 살아있구나 해결하자 이체 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탄핵만이 답이로세 패하지는 못하리로다
먹고 가세 정의도시락 탄핵력이 머지않았네 국민은 나라의 주인 끝장 보자 이채양명주 얼씨구 절씨구 백만정어리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정어리 때 중사이에 배겨나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백만정어리 아이코닉 재즈님 가사가 입에 착착 붙는구나. 탄핵열차 말씀이시죠? 박승만님, 자작나무님 노래 성음에 내공이 꽉 차 있습니다. 백만정을 그러셨는데 예 노래가 안진걸 소장님 예. 상당히 좀 따라 부를만 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유튜브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예. 저 다운받아갖고 널리 퍼뜨리려고. 우리가 이제 오늘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검색이 안 되고 예. 가수 백자님이 부르는 남행열차를 패러디한 탄핵열차 그 그것도 노래 새로 있어요? 있더라고요. 남행열차를 패러디해서 있는데 지금 방금 그게 없네요. 그거 이게 꼭 좀 훨씬 예. 제가 바로 촛불행동, 이창명 시민연대, 야당 싹 퍼뜨리겠습니다. 요거 좀 메일처럼 듣자고 탄핵문 사이트와 함께. 우리가 한번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탄핵열차송 따라 부르기 해서 한번 좀 보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시상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챌린지 한번 해봅시다. 예. 보스 형님 TV 이거 패러디한 곡이 나올 것 같다고. 바세 디올백 바세. 예. 미니님 불고기 입맛 돌아와요. 고기 안 좋아하는데 요즘 그걸로 밥 먹어요. 이향님 언양 불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또 주문해야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자, 지금 정신 나간 국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국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을 외친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얘기한 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를 부리고 있지요. 혹시 그 발언도 있나요? 네, 그 발언은 그저께 우리가 봤는데 이걸 두고 지금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근데 안진걸 소장님 네. 한미 동맹은 맞죠? 근데 그것은- 한일 동맹이 네, 됩니까? 물론 한미동맹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너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그다음에 미국이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도와주는 건 맞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의미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죠. 뭐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요. 근데 한일동맹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지금 임시정부와 3.1운동을 계승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일본이 과거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사고도 안 하고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독도를 지금 그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영토하고 주권하고 국민인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걸 넘어서 그걸 아주 강조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쟁 범죄 관련된 것들도 막 유네스코 이런 데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잘못은 전부 다 빼고 등재를 한다니 이런 망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동맹이 됩니까? 북한의 위협에 맞서가지고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일본의 협력을 일부 받겠다라는 것까지는 논의가 가능하다 봅니다. 물론 그것도 저희들은 지적을 하고 반대를 하지만 충분히 대한민국의 군사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를 가지고 압도적인 경제력과 압도적인 민주 국가를 가지고 일본의 동맹을 구걸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장윤매 변호사님, 한미일 동맹이 국민의힘이 정식으로 한 얘기입니까? 네, 정식으로 호준섭 그 수석 대변인이요. 예.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게 맞고요. 어떤 맥락이었냐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투척을 하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한 한미일 동맹을 더 공고하게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해요. 한미일 동맹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일 동맹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급할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이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국민의힘에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 나간 사람들이란 표현은 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한미일 동맹, 한미 동맹에 준해서 한일 동맹이라고 읽히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미 군사 동맹으로 인한 그 여파는 어떻습니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당연하지만 개입하는 겁니다. 일본에 그거를 허용할 건가요? 김병주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일 동맹이 왜 정신 나간 소리냐 하면 지금도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시시탐탐 아주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게 동맹으로 가는 게 맞냐, 동맹이란 표현을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쓰는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물었어요. 아니 정신 나간 의원 이런 표현 문제 알겠다. 그러면 한미일 동맹에 대한 입장을 그쪽 의원한테 물었더라고요. 대변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보수 정당이 가야 되는 길인가요? 이게 무슨 행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철근 총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외교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사와 영토가 겹치는 인근의 나라들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한미동맹을 맺냐면 미국하고 우리는 영토 분쟁이 없고 역사적인 논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일극체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동맹으로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하고는 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부 겹쳐요. 영토가 다 인접해 있잖아요. 영토 인접해 있고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국민들에 따라서 정치적 해석이 달라요. 역사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동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북중러에 맞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이라고 표현을 한 게 맞아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인 거죠. 그 한미일 동맹으로 격상시키거나 말을 하는 건 대한민국 그 헌법과 법률에서 한일 동맹을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건 망언입니다. 망언. 예?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미일 동맹으로 격상하고 그래서 한일 동맹이 된다? 이거 나라 팔아먹는 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 맞죠?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게. 맞습니다. 이수봉님,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38선 이북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동맹이라니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일본에 종속된 집단인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봐도 정신 나간 거 맞아요. 이수봉님 슈퍼챗도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쪼사루스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탄핵열차 영상 노래 함께 해주신 삼강뜰님 자작나무님 수고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예, 쪼사루스님 감사드립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정신 나갔었나 봐? 뭐 그런 노래 있죠. 거기에 맞춰서 예. 춤을 췄는데 한번 보시죠. 정신이 나갔었나봐 국회 정신이 나갔었나봐 국회 지금 저 춤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국회가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정신 나갔다는 단어를 가지고 예. 국회가 파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그냥 쓰는 관용적 표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뭐 장애인 뭐 얘기하고 하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정치적으로 파행을 목표로 하는 당이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예. 국회를 파행으로 끊임없이 몰아야 최수근 상병 특검법 처리를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꼴이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김혜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인 것 같다. 저는 김혜지 의원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일수록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미니님, 나간 정신 안 돌아올 듯한데 어쩜 좋아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제정신 아닙니다. 더위에 안전 맛이 같구만요. 맛이 간 게 지금 한두 가지 갑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이진숙 씨를 결국은 또 지명을 했네요. 와. 이진숙이 누굽니까? 안진걸 소장님. 지금 아마 MBC 구성원들이나 언론계 인사들이 사상 최악의 언론인으로 뭐 지금 국회의원 김장겸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하는 거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막말과 그거를 막 일삼고 있고 뭐 바이든도 지금 날리면이라고 또 우기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철 총장 말씀처럼 나쁜 놈 몰아냈더니 더 나쁜 놈으로 국민들을 그냥 열받아 죽게 만들 작정을 한 건지 정말 저도 정신 나간 윤석열이다라고 다시 알고 정신 나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미쳤다라는 말에 드라마에도 맨날 나오는데 미쳤다란 말 정신 나가니 미쳤다란 말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애인 비하의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그건 그렇게 파출소 피하려고 했는데 경찰서 만났고 오리라니까요. 근데 도둑을 피했더니 강도가 오고 강도를 피했더니 살인범이 나타나고 쓰레기차 피하다 똥차에 쳤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짓이요. 이제 완전히 뭐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이제 이런 거 완전히 일본말로 무대뽀라고 하지요. 근데 그런 심경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게 왜 국회 협치 안 하냐 그랬더니 뭐 나를 뭐 인정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협치하겠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홍근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방금 탄핵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과 협치하기를 의장께서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대선을 불복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탄핵 집회에 나가서 그걸 오히려 뭐 추종하거나 그걸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협치가 가능하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진표 의장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들이 다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니 언제 처음부터 대선 불복했습니까? 언제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예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까지 그 전에 문재인 정부는 탄핵 그 촛불 집회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인수위도 꾸릴 시간이 없이 곧바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윤석열한테는 인수위 구성부터 취임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패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0.73% 차이로 됐으니까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낮에 뭐 자기 가까운 사람들만 데리고 뭐 이것저것 김치찌개 먹고 뭐 먹으러 다니는데 그래도 저녁에는 야당 의원들 만나야 된다. 만나서 같이 하자, 손 잡자, 협치를 얘기해야 된다. 아무 얘기가 안 들려요. 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비공개로는 하겠지.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언제부터 뭐 국민의힘이었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하던 자니까 서로 연결되겠지. 아니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한 명도 안 만났더라고요. 맨 처음부터 협치할 생각이 없는 자인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탄핵 핑계대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협치할 노력을 하나라도 보여준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초반부터 민주당을 만날 이 의지와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무슨 사실관계를 다투듯이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본인의 평생 정치사를 정리하면서 회고록에 남겼고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들었다는 말을 가공해서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전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분이에요.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도 아주 거짓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뭐가 진실인지를 가려야 돼요. 그런 걸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거짓이라고 말한다?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이요. 대통령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치를 왜 안 했을까요? 0.7%포인트 차로 패배한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몰아쳐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그게 본인들한테 후폭풍으로 와닿는 거 아니에요? 본인 지지층들 다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민주당 사람들 지지했던 사람들만 놓쳤나요? 아니죠. 원래 본인 손에 없었어요. 근데 본인 지지하던 사람들 놓쳤습니다. 왜? 그 인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김철근 총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협치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협치를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본인 인생의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의 임기 동안에 뭘 할지가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뭘 하고 싶은 거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야 국회를 상대로 해서 자기가 아쉬운 소리 하고 굽신거려야 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예. 그리고 그 저 인식도 김건희가 심어준 건 천공이 심어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도 다 팩트입니다. 대선 불복이 없어요. 무슨 이러면 민주당이나 야당이 처음부터 탄핵 집회를 나오기로 했습니까?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선 불복 소송이라도 했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됐을 때 막 이해창 지사 대선 불복 소송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탄핵 집회를 주최하는 저희들도 100일 동안은 탄핵이나 퇴진에 티것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선 불복이 절대 아니다. 정말 잘해라.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너무 걱정돼서 우리는 경고 집회를 한다는 게 당시 집회를 했던 사람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100일 지나고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니까 일부가 퇴진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 퇴진 집회 시작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퇴진 집회를 요구하지만 대선 결과는 여전히 존중하고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24만 표로 진 건 진 거잖아요. 야권이. 지금 야권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실망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열받아도. 근데 대선 불복 됐든 그다음에 탄핵 집회 민주당이 나와서 협작, 민주당 의원들 중에요. 제가 다 기억하잖아요. 집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002년 10월 말 11월 이때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할 때 그때 나오셔서, 그것도 의원들이 탄핵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 진짜 너무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안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요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주당 조국혁신 할 거 탄핵이 당론인 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3인당, 진보당 요 정도만 탄핵이 당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지도 대선 불복, 뭐 탄핵 집회 나와갖고 발언한 적도, 발언해도 아주 극소수 의원들이 가끔 나왔고 경고나 규탄만 하고 왔는데 우리서 이상한 보호를 받고. 내가 보기엔 극우 유튜버에 완전히 심취해서.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극우 유튜버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딱 두 개인데요. 하나는 공감 능력입니다.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좌와 우의 여러 얘기를 듣고 적절한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인데, 저는 이 두 개가 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세계관으로 몰입돼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 국민들 다수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음모론에 잡혀 있는 사람 같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싶어요. 검사를 오래 해서 그런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이 제대로 된 정신 체계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김보고님, 정신만 나간 게 아니라 영혼까지 술통에 묻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제대로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김철근 총장님 약주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많이 마신 날은 그 다음날 뭐 판단 잘 안 되잖아요. 힘들죠.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사람이 다 그렇죠. 대부분. 근데 매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어렵다고 보죠. 유고 상태 아닙니까? 유고 상태. 사실상 유고 상태가 혹시 윤석열 대통령 술 같이 마셔봤나요? 먹어봤죠. 많이 마셔요? 술을 잘 드시더라고요, 일단. 좋아는 하시는. 예전에 이준석 대표랑 그때 뭐 화해 술자리 할 때 배석했었던 것 같은데. 울산 해동 때 같이 있었죠. 그렇죠. 예. 사진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뭐 한 번씩 먹을 수 있죠. 뭐 그걸 누가 우리 국민 뭐라 그랬었는데. 아니 뭐 그거 거의 뭐 매일처럼 할 수 있죠. 근데 그 한 잔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마신다고 들었는데, 그걸 매일 그렇게 마시면은 안 되죠. 근데 마실 때 부르는 인사들도 다 극우 극단주의 인사들만 불러서 먹는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자기 잘 말 앞잡이들 국회의원 일부만.
야당 인사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증언하잖아요. 1시간에 59분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리액션만 하고 있다고. 와.